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 30년간 30% 초반 정도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만은 나와 내 주변에 관련이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두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식 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만을 해결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체적인 칼로리량입니다. 많이 섭취하고 또 그만큼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로리 제한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액상과당입니다. 이 액상과당이 바로 비만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식 안에 있는 액상과당을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하다가 소비되지 못한 칼로리가 쌓여서 결국 비만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접하는 음식들 중에서 액상과당이 포함되지 않은 음식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죠.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액상과당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양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 몸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조리할 때 중요한 첨가제 하나로 단맛을 내는 설탕을 사용합니다. 이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것입니다. 과일이 단 이유는 이러한 과당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과당은 당도는 높으면서도 포도당처럼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당을 얻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일에서 직접 추출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꿀에서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설탕을 인공적으로 분해해서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수수에서 얻는 과당이 있는데 그것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액상과당은 말 그대로 단맛이 나는 액체 시럽인데, 콘 시럽의 성분을 조절해서 만든 과당의 비중이 좀 높고 설탕 시럽보다 점성도가 큰 액체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음식물들 중에 보통 맛있다 그러면 거의 다 이것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액상과당에 포함되어 있는 과당은 비만과 관련해서 대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당의 대사 과정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포도당의 대사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위장관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간 세포로 이동하게 하여서 대사를 거치도록 하죠. 포도당은 간 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서 사용이 됩니다. 포도당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한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렙틴 호르몬은 포만감을 유발해서 음식 섭취 욕구를 억제합니다. 과당의 대사 과정은 포도당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과당이 흡수되었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포도당이 전신에서 이용되는 반면에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만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한 과당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당뇨가 생길 위험성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과당은 포만 유발 호르몬인 렙틴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당은 많이 섭취하더라도 포만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이 조절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되지 않아서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다는 사실, 그리고 포만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쉽게 비만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음식물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비만이 현대인의 나쁜 생활 습관이 주된 원인인 만큼 음식을 먹기 전에 한 번쯤 성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어떨까요? 설탕도 50%가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당으로 인한 문제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나 50% 100%죠. 화학적으로 본다면 설탕에 비해서 액상과당이 더 나쁘다고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액상과당을 첨가한 식품을 무설탕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광고는 우리도 모르게 과도한 액상과당의 섭취를 부추기게 되고 우리는 비만의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비만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비만에는 액상과당과는 별개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식생활에서 거짓된 광고에 현혹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몸이 망가지고 비만해지는 일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서 피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